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네요. 세 번째 모임이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고요. 참 아는 것도 없는데 제가 이걸 계속 하려니까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철자 오타 교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레퍼런스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 제가 공부를 많이 했네요. 많이 했는데 사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요. 어, 보시면 소스 코드는 그 텐서플로우 101이라는 리파지토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요거를 이번 발표에 사용하니까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토 인코더를 사용할 건데, 예,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토 인코더의 모체가 됐던 그 뭐죠? 딥러닝의 석기 시대 때 나왔던 유물이 하나 있고요. 그게 RBM입니다. 이걸 보시면 특징은 원 레이어예요. 아주 간단한 원 레이어 모델이고, 여기서 히든 레이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딥은 아니고요. 딥은 아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서 V라고 표시된 거, 밑에 이렇게 V라고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아는 입력 부분, 비저블한 부분이고요. 이쪽 위 부분은 히든, 제가 모르는 거, 뭐 레이턴트 밸리어블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쪽 부분이고요. 보시면 리스트릭트라는 용어는 요 H0, H1, H2 요 사이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리스트릭트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메트릭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요거는 요 두 사이 학습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건 피드 포워드 뉴럴 넷이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피드포워드 쪽은 한 방향만 학습을 하고요. RBM 쪽은 양방향 다 학습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인풋 쪽이 X고 아웃풋 쪽이 A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구조고요. 이쪽 그 아웃풋 쪽에 바이어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밑에 화면이랑 같이 보시는 게 낫겠네요. 밑에 화면 보시면 이쪽은 우리가 평상시에 아는 피드포워드 뉴럴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BM은 이 반대 방향으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에서 위와는 다른 바이어스를 가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웨이브 부분은 공유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거란 얘기죠. 여기서 A라는 거, 그 아웃풋 쪽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사실은 모르죠. RBM은 unsupervised learning이기 때문에 그 레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나왔던 다시 A라는 결과를 다시 입력을 하면, 반대 방향으로 입력을 하면 출력으로 우리가 어떤 인풋이라는 결과가 나오게끔 학습을 시켜줘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잘 학습이 되면 이 RBM에서 인풋을 넣었다가 다시 받으면 다시 인풋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사실 이론에는 약하기 때문에 제 이론은 다 믿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의심하시고 꼭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그 링크들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금은 이쪽 아웃풋 쪽은 뭐가 될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웃풋 쪽은 이 인풋을 표시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 그런 출력이 나오겠죠. 그래야지만 다시 인풋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PCA 같은 그런 부분에서 주성분 추출한 아마 그런 요소들이 이쪽에 있어야지만 다시 인풋을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히 복원이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복원을 하려면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예전에 그래서 이 RBM을 어디 썼냐? 예전에 RBM은 그 신경망, 다른 신경망을 만들 때 그 뭐죠? 웨이트 부분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요즘에는 뭐 드랍아웃 같은 거 나와서 RBM을 안 쓰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으로 RBM을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학습이 제대로 되는 걸로 그렇게 논문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학습할 때 필요한 게 코스트 펑션이겠죠. 예, 코스트 펑션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발음이 맞나 모르겠지만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라고 부르는데요. 두 확률 분포 P와 Q가 있을 때 이 차이, 이 다이버전스라는 게 발사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개 확률 분포의 차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인풋 쪽하고 아웃풋 쪽 그쪽의 확률 분포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이 웨이트를 학습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요거는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입니다. 보시면 이 방향이요. 이 P, Q, QP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하나에서 하나를 빼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양쪽 P, Q를 뺀 확률 분포의 구조입니다. 만약에 같다고 하면 이게 두 개가 완전히 겹쳐지면 차이가 없어지겠죠. 예. 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RBM부터 봤고요. 그 다음에 오토인코더랑 가장 유사한 DBN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그냥 RBM이 여러 층으로 쌓여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또 이제 학습하는 방식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이제 컨트레스티브 다이버전스라는 걸로 아까 스케일 다이버전스에서 바뀌었습니다. 좀 뒤에 보고 이 DBN을 생성하는 순서를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아까 RBM 만드는 구조로 하나 층을 쌌습니다. 실제로 그림은 이렇지만 실제로 위는 이 안에 있는 웨이시 학습된다는 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한 층을 싸서 입력한 인풋이 어떤 값으로 됐다가 다시 제대로 인풋이 나올 때 그때 그 위에 층을 하나 더 쌌습니다. 그럼 여기 웨이시 하나 있을 거고 또 웨이시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 나가면서 이런 층을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층을 만들어서 초기화 값으로 여기 웨이트들에 대한 초기화 값을 이용하는 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컨트레스티브 다이버전스 부분은 찾아봤더니 깁스 샘플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깁스 샘플링을 찾아봤고요. 깁스 샘플링을 완전히 수렴할 때까지가 아니라 최소한만 실행해서 그 유사한 값까지 구하는 거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깁스 샘플링을 보시면 깁스 샘플링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x1, x2가 있을 때 어떤 한 점을 추출하고 확률 분포를 계산해서 움직이고요. 다시 다른 값에 대해서도 확률 분포를 계산해서 움직이고요.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에 맞춰서 계속 점들을 찍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별 의미 없는 값에 있었죠. 왜냐면 우리 확률 분포는 여기거든요. 이 등고선 이 모양이 돼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는 외부에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이 확률 분포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걸 보시면 아래 왔고요. 이렇게 저 점들을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있는 확률 분포와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던 뭐 MCMC 뭐 그쪽 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오토 인코더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오토 인코더. 예. 이게 아마 오토 인코더를 공부하셔야지 요즘에 그 핫한 GAN이라는 모델 아시죠? GAN 그쪽으로 넘어가실 때 아마 꼭 거치셔야 될 관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 인코더는 PCA와 유사합니다. 왜냐면 태생 자체가 RBM, DBN 계열이기 때문에 PCA와 유사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unsupervised learning이고요. 잠시만요. 만약 오토 인코더를 여러 개 쌓았을 경우에는 이거를 스택트라는 말 하나 더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되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오토 인코더를 사용할 때 가운데 히든 레이어 노드 수가 보통 작게 위 그림처럼 같은 게 일반적인 모양인데요. 이 수가 작죠? 입력이나 출력은 똑같은 거고요. 출력이랑 입력은 사실은 똑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차원수가 똑같아야 되고요. 가운데 작죠, 보통. 그래서 PC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오토인코더도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가 더 큰 거. 예, 이런 것도 오토인코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만들지? 평상시 보던 모양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그 예제가 있었어요. K-스펄스 오토인코더라고 해서 K민즈처럼 예, K개만 각 값을 유지하고요. 제일 값이 큰 K만 나머지는 제로로 출력하는 오토인코더를 합니다. 그래서 이 K가 많을 때는 아까 그 일부분만 학습되는 모양이 보이고요. K가 점점 적어지면 전체적인 글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에서 약간 변형된 부분이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고요. 저는 DA이라고 표시했습니다. DA와 오토 인코더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입력 부분에 입력 데이터 원본이 아니라 노이즈를 준 입력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출력 부분이 실제 원래 원본 입력이죠. 무슨 의미냐면 어떤 데이터에 노이즈를 줘도 너는 학습을 해서 원본 데이터를 뽑아내라 라는 뜻이에요.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택트라는 말도 다시 쓸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여러 겹 쌓아 올린 거겠죠. 이미지 처리보다 이렇게 원합 벡터로 하는 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원합 벡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양도 커지고 학습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전처리 변환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학습 코스트 부분도 많이 그냥 엠리스트에서 코스트 하는 것처럼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 정확히 맞춰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로 실제로 한번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가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스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텐서플로우 101에서 이용했고요. 예. 처음에 엠니스트 데이터 로딩하는 것은 기존과 같습니다. 이전에 CNN으로 했을 때랑 동일하고요. 미리 알아줘야 될 게 노이즈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건데요. 우선은 이 예제에서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점 잡음이라고 해서 솔트 앤 페퍼죠. 이런 경우에는 그 사진 찍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중간 보면 검은 점, 흰 점들이 막 섞여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가우시안 노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위아래 차이 좀 보이시나요? 위에가 원본이고요. 밑에가 노이즈를 적용한 거예요. 아래쪽 보시면 약간 지글지글한 그런 모양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우시안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노이즈를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여기서 노이즈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뭐 학습할 때도 우선 한 방향만 해보고요. 재밌는 거는 한 방향으로만 해도 가우시안 노이즈 하나만으로 학습을 해도 나중에 솔트 앤 페퍼로 입력된 데이터도 복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 이미지의 노이즈를 만드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이미지, 2차원 이미지 픽셀들이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타입이 가우시안이 있고 솔트 앤 페퍼 두 개 따라 다르게 처리할 거고, 노이즈 주는 비율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요. 그냥 랜덤하게만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솔트 앤 페퍼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만들 위치를 랜덤하게 또 생성해야 되고, 그 노이즈 안에 실제로 검은 픽셀, 흰 픽셀 자리를 매칭해 줘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예제에서는 그 정석은 아니에요. 사실 솔트 앤 페퍼 정석은 사실은 그 뭐죠, 흰 점, 검은 점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색상 반전을 이용해서 기존 값을 반전해 버렸어요. 그 위치를. 이렇게 해도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뭐 디바이스 설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모델 파일 저장하는 부분, 모델 파일 저장할 디렉토리 위치. 보통 예제에서는 사실 이렇게 경로 안 쓰고 체크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그리고 엠니스트 데이터, 뭐 유효성 확인 먼저 해놓고 각종 변수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친숙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만든 함수도 이렇게 정해놨고요. 예, 레이어 단위로 만들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디바이스 유즈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할 건지, CPU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GPU를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예. 입력 변수에 대한 거, 입출력 변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웨이브 바이어스 모양 부분들 있고요. 실제로 레이어 생성하는 부분 호출해서 결과를 만듭니다. 코스트는 일반적인 방식을 쓰고요. 그냥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스입니다. 예. 그 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그 디바이스를 사용하실 때 기본적인 노드들, 센서들은 다 GPU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세이버라는 요 객체는 실제로 CPU에서만 동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를 지정해서 세이버를 이렇게 생성하시면 에러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지에서는 예지 소스 나중에 뒤에 또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위에서 했던 것들 실제 값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28x28이니까 당연한 부분이고, 예. 두 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모두 다 히든 노드는 256을 했네요. 예, 러닝하는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이란 부분은 5스텝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이미지라면 에포크가 되겠죠. 같은 5개 에포크마다 뭔가 그 이미지 값, 변환되는 이미지 값, 웨이트나 아니면 출력에 대한 것을 찍어주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이션 코스트 정할 때, 코스트 구할 때 몇 개의 데이터를 사용할지, 그 다음에 총 30번, 에포크 30번 있네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30번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입력할 때 이미지 데이터를 하나만 넣을지 아니면 이 같은 경우는 100개를 낸다는 얘기고요. 드롭, 아웃, 킵 0.5라는 거는 실제로 첫 번째 레이어 통과한 결과에서 반은 날리고 반만 쓰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학습할 때 솔트 앤 페퍼 방식으로 학습하겠다는 얘기고, 노이즈는 0.1만 줍니다. 전체 픽셀 중에서 10%만큼 노이즈가 생기는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찍었을 때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학습되는 화면을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좀 전에 런을 해놨고요. 우선 결과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7에 대한 이미지 같은데요. 여기 보면 처음 초기값 원본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풋으로는 솔트 앤 페퍼로 이렇게 노이즈를 만든 거고, 다시 생성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학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처럼 나온 거죠. 그리고 에포크 넘어갈 때마다 약간씩 모습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 찍어드리고 있는 거는 출력된 거, 노이즈 제거로 출력된 모양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돌려보니까 이게 한 1, 2분 정도 걸리고요. 중간 단계는 너무 많아서 안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완전 하얀데 여기는 좀 어두워졌죠? 약간씩 바뀌어요. 아직 돌고 있네요. 잠시만 5에포크 돌 동안 소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시면 에포크만큼 돌면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치 개수에 대한 거고, 배치라는 거는 이 개수로 나눈 배치 사이즈니까 몇 개의 배치가 생성될 수 있는지 총 그 개수를 말하는 거겠네요. 배치를 몇 번 돌릴지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랜덤하게 뽑아서 아까 만들었던 함수로 노이즈를 주고 실제로 학습을 실행시키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플롯 스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단계마다 찍어주는 거고요. 이게 처음하고 끝은 찍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초반하고 맨 마지막은 찍도록 좀 더 내용을 추가시켰고요.
이 부분도 밸리데이션 데이터죠, 여기는. 지금 위에 부분은 실제로 학습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학습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실제 그게 아니라 밸리데이션만 하는 영역입니다. 이쪽 영역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셨던 이미지 부분은 이렇게 찍고 있는 거고요. 그 에포크마다 모두 이렇게 이미지를 총 3개거든요. 하나, 둘, 3개인데 이 3개를 못 찍으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는 저는 결과만 찍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완료되면 모델을 세이브하고요. 최종 결과는 입력이 이렇고, 이게 원본이고,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점 붙은 게 입력이고, 출력으로는 거의 원본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잘 복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테스트인데요. 아까 보셨던 밸리데이션하고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원본 예제와 다르게 노이즈 타입을 2가지로 적용해서 한 가지 종류로 현재 솔트앤페퍼로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적용된 이미지도 원본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한글 오타 교정에 대한 부분은 솔트앤페퍼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보시면 오리지널 이미지 레이블 1에 대한 거고요. 노이즈 타입이 솔트앤페퍼로 쓴다는 얘기죠. 이거는 원본이고요. 실제로 노이즈가 먹인 거는 이 부분이죠. 결과는 잘 1로 나옵니다. 그런데 원본, 이거는 가우시안 필터. 역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노이즈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원상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학습된 필터 부분을 출력하는 함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예전에 그 제가 CNN4 엠리스트 발표할 때 그 스케일링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회색으로 보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민맥스 적용하니까 좀 더 뚜렷하게 검은색, 흰색을 보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똑같은 민맥스고요. 스케일링 부분이고요. 오늘 여러 개 이미지 출력하는 거. 이전에 제가 썼던 그 소스랑 거의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실 부분은 이 밑에 부분인데, 예, 히든 원 레이어 부분에 있는 웨이트를 찍어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출력했을 때 이렇게 밑에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한 번 더 출력해 봤는데 옵션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출력해 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노이즈가 지글지글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스케일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값들이 차이가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잘 보이는 이렇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팁인데요. 예, 저도 지금 텐서플로우 사용한 지 별로 안 돼서 지금 한 달,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용한 지 별로 안 돼서 다 모르지만 어사인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사인을 왜 사용하지? 어사인이 뭐냐면 A는 B 플러스 C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예요. A다 할당해 주는 이런 어사인인데 이미 다 이걸로 표시할 수 있는데 왜 사용하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팁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어떤 A라는 값이 있는데 1을 증가시켜서 다시 A에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카운터라고 하죠, 이게. 그래서 값을 증가시켜서 다시 저장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시간 런을 돌려보면 결과가 안 돼요. 다 초기 값 빼고는 결과가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자체는 이 A라는
텐서에 있는 노드 자체, 텐서 자체가 그냥 add 형식을 하는 함수로 고정돼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값을 저장하는 기능이 아니라 맨 처음에 저장됐던 1 빼고 나머지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카운터 같은 걸 구현해야 될 경우에 어사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사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a에다 1을 증가시켜서 다시 a 저장해라. 네. 보시면 여기 a는 add가 아니라 variable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inc죠. inc라는 어사인에 의해서 이 ar라는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터 필요하실 때 어사인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